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시설만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으로 남게 돼서 일반인은 사실상 노마스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감염자 격리 기간은 기존의 7일이 유지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신종 감염병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오늘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위원장님. 일단 신규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은 환자 수가 이제 크게 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을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는 걸로 보이는데 10대 발생률을 보면은 이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개학의 영향일 겁니다. 지금 이제 마스크 없이 학교를 다니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다 벗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예, 그렇지만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차츰차츰 벗게 되면은 아마도 10대, 특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수업 들을 때 이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의무가 없어졌는데도 예. 제가 보니까 입학식 할 때도 마스크를 다들 쓰고 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아마 이제 학교장님들 재량에 따라서 어떤 교실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강하게 권고하는 가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벗고 또 수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우리가 걱정했던 어린아이들한테서 이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크게 중증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10대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지난 겨울 내내 우리가 동절기 유행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가 우려할 만한 유행은 없이 지나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학하면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를 했고 앞으로 다소간 그 부침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겨울에 백신 접종을 독려했는데도 고령층을 비해서 전반적으로 10대에서도 접종률이 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감염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3월 한 달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예, 이제 그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 왜 아이들은 백신을 안 맞았는데도 별로 크게 안 걸렸냐라는 건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는 그 검사 자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제 원하면 검사라고 했기 때문에 가볍게 앓고 지나간 아이들이 많았을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 면역을 가지게 됐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단체 생활을 하게 되는 지가 지금 이제 불과 한 열흘 남짓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역학관계를 한번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면서 한 3월 한 달 정도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 개학하고 나서 이제 감염 규모가 적은 것으로는 보이지만 요거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고위험군 영유아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는데 이거 겨울이 이제 지났는데 지금 접종 시기가 맞나?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든 영유아가 아니라 고위험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접종이 권고되는 이유는 뭔지 이것도 궁금해요. 예,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병이 심하게 걸리지 않는다는 데에 차관점이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심한 병을 앓게 되면 예방 백신을 누구나 다 놓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2개월, 4개월, 6개월째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백신이 되게 많아요. 예, 폐렴 구균 백신도 있고요. 이건 박테리아입니다. 그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백신들이 태어나면 유행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은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 판단이고 이제 그 이유는 아주 심한 병이 생기지 않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긴급 승인된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이 더 확보될 때까지 볼 필요는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은 꼭 맞으셔야 돼요. 고위험군 아이들한테는. 근데 지금 유행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맞느냐 하셨지만 금방 제가 2, 4, 6개월에 자동으로 맞는 것 같이 기초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두 번의 기초 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코로나19를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항원을 넣어서 내 몸이 반응을 해서 내 몸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거기에 대응하는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초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백신이라고 하고 고위험군 아이들은 꼭 맞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긴 하거든요. 물론 10대에서는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이제 큰 고비는 거의 넘겼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난 10월 17일 날, 작년 10월 17일 날 동절기 유행이 시작됐고요. 이제는 그 길게 가던 동절기 유행은 이제 종료 단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10,000명 한 주는 10,000명 살짝 밑으로 내려간 주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고 문제는 아직 팬데믹 종료가 선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저게 완전히 뭐 독감같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숫자가 몇백 명에 지나지 않을 때까지 떨어지기는 당분간 좀 어렵겠지만 예.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 준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는 저 정도면 매우 안정된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중국 관련해서도 방역 규제가 다 사라지는 겁니까? 뭐 걱정할 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2일부터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다행히 중국이 자체적으로 대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는 추가 유행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는데 뭐 춘제도 지나고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발표에 의하면 추가 유행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독감이 막 올라가지고 한때 문제가 됐었죠. 예. 게다가 이제 또 하나 걱정했던 것은 10억이 넘는 인구가 동시에 이제 노출이 되니까 당연히 변이 걱정이 됐었는데 새로운 변이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국에 대한 우리 인접 국가로서의 그 감염이 넘어오는 위험은 많이 줄었겠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10일까지만 유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11일부터는 이제 모든 중국에 대한 다른 나라와 다른 조치들은 다 해제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 해제가 되는 거군요. 네. 자, 교수님 그러면 요거 실내 마스크 관련해서 이제 조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궁금한데 지금은 어떤 조치들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죠? 실내 마스크는요 저희가 작년 9월 26일로 기억하는데 실외 마스크를 다 의무를 다 해제했습니다. 네. 그때는 일부는 있었고요. 실내 마스크는 1월 말에 저희가 이제 해제를 하면서 한 단계를 남겨놨습니다. 1단계 의무 해제라고 해서 모든 데서 실내 마스크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세 군데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그래도 아직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십시오 했는데 꼭 써야 되는 곳들이 있었던 예, 거죠? 첫 번째는 병원이죠. 예. 예, 병원 뭐 누구나 마찬가지, 약국 마찬가지고. 병원, 약국. 예. 예. 두 번째는 감염 취약 시설이라고 분류된 곳입니다. 이제 그 병이 장기 요양자들이나 아니면은 몸이 몹시 약한 분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데죠. 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관계시설 이런 시설들입니다. 이런 곳은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게 많은 인구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두 번째였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일상생활과 제일 관련이 깊은 대중교통이었죠. 그래서 대중교통도 예를 들어 지하철역 안에서는 괜찮고 걔네도 다 괜찮은데 우리가 그 열차 안에 들어갈 때 소위 탈 것이라고 부르는 버스 안, 택시 안, 기차 안, 항공기 안, 비행기 안에서는 써주시라. 탑승을 기준으로요. 예. 안에서는 써주시라. 그렇게 이제 공고가 됐었고 그것도 의무였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대중교통 뭐 실내 마스크까지 푼다라고 다음 주 수요일에 중대본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게 모두 해제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국가간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그 부분을 자문을 해왔고요. 예.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공고로 바꾸는 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21명 위원 중에서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아마 15일 날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조금 더 한 다음에 그날쯤 이제 언제 대중교통 안에서의 그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바꿀지에 대한 아마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택시 타거나 뭐 이럴 때 대중교통 탈 때
그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요거 이제 권고로 바꾼다는 거는 각자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조치를 이제 다음 주에 논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이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대중교통은 그렇고요. 지금 다른 시설들도 있잖아요. 병원, 약국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 여기도 지금 의무적으로 마스크 써야 되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는 이유는 가장 많은 그 약자들이 거기에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감염 취약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종사자 빼고 거주하시는 분들만 한 70여만 명 되고요. 종사자까지 합치면 꽤 많은 숫자들인데 그분들이 면역이 정말 100% 다 돼 있고 또 언제든지 치료제 처방이 될 정도의 시스템이 되면 풀어도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아쉽게도 예방 접종률이나 치료제 처방률이 조금 못 미치고 있고요. 또 지금 유행이 거의 다 끝났대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정말 따뜻한 철이 돌아오면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면역이 약한 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면역을 100% 회복하게 돼요. 죽을 때는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네. 자기가 100을 갖고 있으면 100을 다 발휘를 못 합니다. 한 80, 70 이렇게 하다가 저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겨울에 감기가 잘 걸리는 거예요. 네. 이제 5월이나 6월이 돼서 따뜻해지면 그만큼 자기가 100% 자기가 자기 능력을 그대로 발휘를 할 수 있으면서 다른 면역들, 백신에 의한 면역이라든지 또 걸려서 생기는 면역이라든지 또 치료제가 제때 처방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조금 더 안심하고 풀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일단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해제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의무를 이제 해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방역 겁니까? 당국에서 근데 해제란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라고 하면 이제 다 끝났구나, 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예. 대중교통도 이제 저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들어가면 어떤 때는 설 자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 퇴근할 때 보면 그때는 사실은 젊고 건강한 사람도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안에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핵균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데 고위험군은 특히 사실은 이런 때라도 암만 해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강하게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것이고 꼭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해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고위험군들인 고령자들이나 면역 저하자들도 언제 해제됐는데 다 벗어야지,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 이제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그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그 대중교통을 조금 빨리 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정부의 의향인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지금 풀어도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회의를 거쳐서 아마 뭐 3월 중하순 정도에는 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음 주쯤 논의를 해서 그 다음 주쯤에는 대중교통 탈 때 이제 마스크 의무가 이제 권고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예, 그렇지만 아마 보십시오, 다 쓸 겁니다. 네.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던 이유가 그 최근에 이제 여러 설문을 해보니까 네. 이 의무가 해제되든 뭐 강력 권고라는 게 상관없이 나는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분들이 국민 10명 중에 7분이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고위험군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저는 뭐 대중교통은 당장 풀어도 큰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악영향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원, 약국, 감염 취약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날이 좀 더 따뜻해진 다음에 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요, 아직 그 의료기관에 갔다가 병이 걸리면 일단은 그 의료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병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이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안 쓰겠다는 그런 정서가 있는 나라들도 일부 주에서는 적어도 의료기관에서만은 강제로 의무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WHO에서 이 전 세계적인 소위 이제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를 해제하고 예. 이제 이런 팬데믹 종료 내지는 팬데믹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선언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조금 천천히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 자문위에서 이렇게 실내 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할 때는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우리가 1차 해제를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네 가지 지표를 갖고 있고, 그때 네 개 중에 3.5개가 맞아서 이제 쉽게 갔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어떤 기준치나 참고치를 갖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안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긴 동절기 유행을 이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면역을 가지게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하나는 바이러스의 독성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비해서. 예, 특히 BA5번이 BN1번으로 바뀌면서도 또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기준치를 정하지 않고도 지금 정도면은 풀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의 협의 또 동조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감염되면 7일 동안 격리하잖아요. 요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이 참 숙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의무 격리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제 의무 격리를 풀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2급 감염병이 4급 정도로 이제 떨어질 때 의무도 당연히 없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오늘 걸렸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제가 계속 낼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꽤 많이 나와요. 예. 이튿날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주일까지는 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해서도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자료를 보면 지금 질병청에서 계속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염력이 있을까 하고 보면 제가 보기엔 한 5일 정도까지 줄여도, 7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줄여도 웬만큼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좀 보면서 일단 팬데믹이라는 게 이제 일단은 그 안정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추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WHO에서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라고 하면 의무기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의무기간을 해제해 버리면은 조금 그 취약 그 노동 계층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박탈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보조금도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고용자는 아파도 그냥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이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상. 그래서 이제 그런 근로자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부 내나 지자체를 통해서 이 격리 의무를 줄이거나 없앴을 때 어떤 계층이 피해를 볼 것인가, 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계속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료가 쭉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가도 되겠다, 안 가도 되겠다, 아직까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조금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격리 기간 문제는 이게 뭐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건 아직 논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격리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예, 사실은 다른 감염병도 누구한테 감염을 시키는데 지금 의무 격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율로 바꿀 텐데, 자율로 바꿨을 때에 피해 보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만약 변경을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의 자신감이 될 겁니다, 사실은. 예. 웬만큼 격리를 줄이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격리를 어느 정도 하고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제도가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혹시 조금 아파서 힘들어지더라도 그분들이 대개 예방 백신을 맞아가지고 면역을 가지고 있거나, 또 고위험군한테 전파됐을 때 그분들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효약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땐 쉽게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고위험군 영유아한테 기초 접종을 맞으시라, 고위험군 어르신들은 꼭 접종 계속 하시고 치료제 제때 처방 받으시라고 계속 다그치고 독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강남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에 집단 감염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RSV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보통은 감소세를 보여야 될 시점인데 2월부터는 이게 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RSV는 저게 이제 본디말이 뭐 레스피라토리 신시셜 바이러스 하여튼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이러스고 저것도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감기를 일으키는 모든 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폐렴을 일으키면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폐렴 일으키기 전에 모세기관점이라고 그래서 기관지가 아주 가는 걸 모세기관자라고 그럽니다. 가는 혈관은 모세혈관이라고 그러듯이 모세기관점이 걸리면 애들이 쌕쌕거리고 숨을 잘 못 쉽니다. 기침 가래가 막 나오고. 그때 이제 RSV를 의심하고 치료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RSV가 예방 주사가 없어요 아직까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고 심각한 건데.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RSV는 아마 조만간에 mRNA 베이스로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듯이 이게 좀 개발이 돼서 곧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시기적으로는 봄이 됐다지만 아직까지 호흡기 질환은 아직까지도 겨울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5월이 돼야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나라의 독감 유행도 5월이 되면 독감 경보가 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호흡기 바이러스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손위생 환기하는 거 또 아이들을 적당히 잘 격벽을 해서 서로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거 이런 조치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감독기관에서는 늘 가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 발생하는 그런 이제 경우를 좀 막아야 될 텐데 요거 시스템 개선하려면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감시감독에 이제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환기, 그다음에 그 종사원들의 손위생, 그리고 아이들을 가급적 격리를 시켜서 한 아이가 걸리더라도 그 다음 아이한테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더 자세한 것은 해당 관청에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탄탄하게 체계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요거 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내용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RSV까지 짚어봤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